안녕하세요. 전자정보보안기술 실습조교 박성환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인증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수업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드리고 갈게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했었잖아요. 파이썬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파이썬 실습을 할 만한지 아니면은 파이썬 실습이 너무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고 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이랑 같이 상의를 한 결과 이제 파이썬 실습은 이번 주 수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실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조금 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제 의견을 주신 게 와이어샤크는 할 만한데 이제 파이썬은 이런 코드를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와이어샤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떤 이런 저희 그 수업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업이 마지막 파이썬 수업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이 수업이 파이썬 실습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드를 직접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코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요. 잠시만요. 네, 코드를 설명하는 식으로 갈 건데 어, 이번 주는 HMAC이라고 하는 메시지 인증을 하기 위한 해시 메시지, 그러니까 이 밥과 앨리스가 주고받는 파일이 변조되었는지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어, 메시지 인증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코드를 메인 펑션의 코드 처음부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 키를 그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키를 공유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도전 과제에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키가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키는 그냥 디스트라고 임의로 정했고요. 그 다음 줄에 이제 앨리스와 밥이 지난주와 같이 펄슨이란 걸로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로 선언이 되었는데요. 이 펄슨 8주차라는 거를 보면은 지난주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선 근데 기본 틀은 똑같죠. 우선 init이라는 음, 초기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키 파라미터를 받아요. 파라미터로 키를 받아서 그 키를 이 구문은 많이 익숙하시죠. 이 구문은 이제 스트링을 우리가 바이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런 바이트 형태로 만들어준 스트링을 바이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타입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리스트 타입인데 그 리스트 타입을 바이트 어레이라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줘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할 HMAC이라는 우리가 그 사용할 라이브러리에서 그 받아들이는 키 값이 바이트 어레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생긴 형태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키를 만들고 이제 메시지 보낼 메시지를 초기화 해주시고 우리가 받을 메시지도 초기화 해주세요. 그러니까 받은 메시지 또 그냥 문자열 형태로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펄슨 8이라는 클래스의 초기화를 알아봤고요. 초기화에 이제 키 값을 받아가지고 그 키 값으로 펄슨 8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겠죠. 같은 키로 키를 공유를 했으니까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텍스트 헬로 월드를 보낼 때 이것도 이 HMAC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인데요. 메시지를 인코드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조금 바꿔드릴게요. 네, 메시지를 인코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트링 형태의 메시지는 인코딩이 되지 않은 유니코드 형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HMAC 사용할 HMAC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얘를 이제 인코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메시지 인코드, 그리고 우리의 유니코드 그 인코딩 방식은 UTF-8이니까 UTF-8로 인코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코딩을.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받은 거를 이제 보낼 메시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 보낼 준비가 되었죠. 그러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제 앨리스가 create HMAC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성 코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죠. 보면 HMAC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HMAC은 위에서 보시면 이제 HMAC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잖아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는 HMAC 모듈입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키와 보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해준 해시 펑션을 가지고 새로운 HMAC 그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사용법을 보시면 HMAC.new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HMAC.new 그리고 self key,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바이트 어레이로 변경한 키이죠. 그래서 그 키를 넣고 그 다음 파라미터로 이제 보낼 메시지, 얘도 그냥 스트링 형태가 아니고 인코딩이 된 UTF-8로 인코딩이 된 상태의 메시지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얘도 바이트 어레이 형태, 얘도 인코딩이 된 문자열.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해시 함수를 사용할지인데, 이거는 그 얘도 또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해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HA-256 말고도 뭐 MD5라든지 많이 아는 거, SHA-1, 뭐 SHA-512 이런 다양한 해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저는 범용적인 SHA-256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펑션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앨리스와 밥 모두가 같은 걸로 해시를 해야지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HMA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HMAC 메시지를 생성을 해줬어요. 근데 이 HMAC 메시지는 타입이 여기 밑에 보시면 HMAC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만의 어떤 타입인데, 그거를 이제 뒤에 그 헥스 다이제스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헥사 코드 형태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그 HMAC 메시지를 이제 리턴을 해주고요. 리턴은 이 함수가 끝난 다음에 이 함수의 어떤 변수를 다른 거에게 할당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앨리스의 create HMAC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앨리스의 HMAC이라는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HMAC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앨리스와 밥이 어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파일을 열고 그 파일에 우리가 텍스트와 HMAC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with이라는 거는 이 with이 끝남과 동시에 얘가 실행하고자 했던 이거를 끝내줘요. 그래서 여긴 지금 오픈이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with 오픈을 하면은
원래는 파일이 열리는데 그 파일을 열고 우리가 나중에 파일을 닫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f는 파일 점 파일 f는 오픈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f.close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with이라는 거는 이 f.open을 하고 나중에 f.close 하는 거를 알아서 해주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f는 오픈을 하고 뒤에 f.close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문을 다시 한번 보면 with open 파일을 열 거고 그거를 f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는 오픈했을 때 이 는 대신에 as를 쓴 거죠. 그래서 f라고 칭할 거고 이 with 구문이 끝나면 알아서 이 close까지 해줘라 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파일을 열고 여기는 어떤 이름의 파일을 열지 입력을 해주시고 이 앞에 점 슬래시는 내 현재 위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파일이 존재하는 기준 위치라기보다 내가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기준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폴더에서 파이썬을 실행을 하면 파이썬 파일이 B라는 폴더에 있어도 A라는 폴더에 생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W는 이제 write 파일을 쓰기 방식으로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write로 해주고 우리가 이제 적을 건 앨리스의 hmac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전송할 텍스트예요. hello world. 그리고 이 뒤에 이거는 계획 문자라 그러는데 이 계획 문자를 사용을 해서 hmac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낸 텍스트를 그냥 한 칸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터 리스트를 가지고 한 줄씩 작성을 하는 거예요. 라이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서 한 줄 적고 두 번째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서 또 한 줄 적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주면 여기까지만 실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바꿔서 만들어 볼게요. 헬로 월드가 아니고 헬로 디스트라고 변경을 하고 만들면 헬로 월드 대신에 헬로 디스트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빨리 넘어가서 자세히 못 보셨을 텐데 이 HM의 코드도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해시 펑션의 특징 자체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 펑션 그 다이제스트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변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가 스몰 t로만 바뀌어도 지금은 C186546 이런 식인데 t가 스몰 t로만 바뀌어도 얘가 완전히 다른 값이 되죠. FC56, F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일까지 만들었죠. 그럼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하는 과정도 생략을 하고 이제 밥이 바로 파일을 읽는 걸로 할게요. 리드 파일. 그러면은 리드 파일 함수를 보면은 파일 이름을 받아와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파일 이름을 받아와서 똑같이 파일을 열 건데 이번에는 파일 이름 뒤에 r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제 리드 형식으로 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일을 읽기 방식으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읽은 값들을
lines라는 변수 안에 다 담아줄 거예요. 이 lines는 리스트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줄이 0번 인덱스, 두 번째 줄이 1번 인덱스, 세 번째 줄이 2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있는 글들을 lines로 다 읽어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 hmac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체크 hmac은 앨리스가 보낸 hmac, 그러니까 파일에 쓰여 있는 hmac 값과 다이제스트 값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만든 hmac 값을 가지고 그걸 비교를 해서 그 두 개가 같으면 이거는 변조되지 않은 파일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해커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키를 알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까지 털리면 우리의 메시지가 변조되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이 키가 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커가 어떤 파일을 보냈는데 그 파일의 내용을 조금 변조해서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 hmac을 비교를 하면 그 hmac 값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다르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파일을 변조해서 보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키로 만든 hmac과 보내준 상대방이 만든 키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키로 만든 hmac 값이 두 개가 같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은 아까 위에 것까지는 앨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리드 파일은 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앨리스와 밥이 키를 공유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키를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가 lines로 읽었죠. 그리고 파일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실행을 안 해서 값이 hello this잖아요. 그 값을 또 우리 인코딩 아까 해줬잖아요. 그 보낼 메시지도 그냥 스트링에서 인코딩되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줬는데 얘도 똑같이 그 스트링을 UTF-8로 인코딩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 값을 똑같이 SHA-256으로 hmac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킨 체크 hmac과 라인 0번 우리가 hello.txt의 0번 인덱스죠. 이게 맨 윗줄에 hmac을 적어놨으니까 그거가 다르면 이 파일은 누군가가 변조한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 파일인 거죠. 근데 이 뒤에 rstrip이라는 거는 이 문자열 끝에 얘가 지금 한 줄이 띄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 이렇게 백슬래시 n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백슬래시 n을 이 파이썬이든 뭐든 어떤 언어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 백슬래시 n을 보고 그럼 이거는 한 줄 뒤로, 그러니까 한 줄 밑으로 내려야 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백슬래시 n을 지워줘야 돼요. 이게 지워주지 않으면 앞에 문자열은 똑같을 수 있어도 끝나는 게 하나는 그냥 끝나 있고 하나는 계획 문자로 끝나 있어서 두 개를 다르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백슬래시 n을 지워주는 방식으로 rstrip을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면 이 파일은 변조가 된 거고 다르지 않다면 리시브 메시지에 라인 1을 받아오는데 얘는 지금 뒤에 개행이 안 되어 있죠. 개행이 되어 있다고 하면 3번째 줄이 세 번째 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라인을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받아온 리시브 메시지가 무엇인지 프린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짜봤어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I got a message, hello dist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다른 메시지로 뭘 보내볼까요? 8주차
뭐 hmac 실습 이라는 메시지를 똑같이 보내면 i가라 메시지 8주차 hmac practice 네, 이렇게 메시지가 잘 출력이 되죠. 혹시 여기서 체크 hmac인데 이 hmac의 계획 문자를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뺀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 파일이 이제 페이크라고 나오죠. 얘를 조금 더 눈으로 보기 쉽게 해주면 정번과 체크맥을 프린트를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다이제스트 실행을 시키면 똑같죠. 똑같은데 얘가 지금 this file is fake래요. 왜냐면 지금 여기 빈칸 하나 보이시죠? 이 빈칸이 계획 문자를 출력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라인스 제로는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줄인 거고, 밑에 있는 체크 h맥의 다이제스트는 한 줄인 거죠. 그래서 r 스트립 계획 문자를 지워주면 여기서도 지워볼게요. 아까 중간에 있던 그 빈칸 하나가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스트링이 동일하다고 인식을 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과제는 지난주 7주차랑 동일하게 이 함수에 주석들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석을 달면서 이 구문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 함수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 메인 함수와 펄슨 8주차 클래스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RSA를 이용을 해서 키를 교환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짰던 코드가 키를 교환하기 위한 코드였잖아요. 앨리스가 밥한테 그 인사를 하면 밥은 앨리스한테 어떤 넌스를 보내주고 그 넌스를 앨리스가 그 자기의 비밀키로 암호화하고 그거를 밥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밥은 그걸 받고 앨리스한테 퍼블릭 키를 요청을 하고 앨리스가 퍼블릭 키를 보내주면 그 퍼블릭 키를 가지고 밥이 얘를 복화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변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밥이 보낸 넌스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잘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이 넌스를 보냈고 앨리스가 비밀키로 암호화를 했는데 그거를 앨리스의 공개키로 복호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앨리스가 서명을 한 게 맞는 거죠. 비밀키로 서명을 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밥이 앨리스와 잘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방법을 조금 응용을 하면 둘이 키 교환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넌스 대신에 키를 보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키 교환 방식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DPL만 키 교환이라든지 그 커버로스라고 하는 키 교환 방식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둘 간의 엔드포인트 인증을 이용을 해서 키 교환을 하는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둘이 서로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키를 주는 형태로 그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시는 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것과 지난주 한 거를 잘 응용을 해서 섞어주시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도전 과제는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과제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했던 이 코드들의 주석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코드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방지하기 위해 따로 올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썬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아니라 이선호 조교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